내가 벌써 예순이야? 거울을 보면서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젊고 건강했던 우리가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늘고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정년퇴직까지 했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돈도 걱정이고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은 60대라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건강, 경제적 안정, 인간관계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챙기기입니다. 샵샵샵. 나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서울에서 평생은행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은퇴한 김철수 씨는 요즘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당연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많아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좀 힘들어도 버텨야지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전에는 거뜬히 들던 쌀 포대도 이제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힘이 듭니다. 몇 달 전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중턱도 못 가서 다리에 쥐가 나 주저앉은 적도 있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괜히 유난 떨 필요 없어. 철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중심을 잃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놀란 아내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시죠? 식습관도 신경 쓰셔야 해요. 이 상태로 계속하면 몇 년 안에 당뇨나 고혈압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씨는 의사의 권유대로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헬스장 가기도 귀찮고 등산은 힘들어서 못 가겠고 걷는 건 재미도 없고 에휴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결국 한 달 동안 운동을 시작했다가 3일 하고는 다시 포기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동창 친구 박영수 씨가 철수 씨의 변화를 눈치채고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칙칙하냐? 어디 아프냐?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운동하래서 하긴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나랑 같이 해. 나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서 스트레칭하고 오후에는 배드민턴 치는데 완전 재밌다니까? 처음에는 귀찮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철수 씨는 마지못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샵샵. 이게
이렇게 재미있다고? 처음엔 억지로 따라 나선 공원 운동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으로 뻣뻣했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면서 숨이 덜 차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나? 젊었을 때는 그냥 힘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운동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덜 뻐근했다. 병원에서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는 말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다.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샵샵샵. 이제 철수 씨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을 합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으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그냥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운동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70대, 80대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라도 좋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2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샵샵. 한 달이 왜 이렇게 길지?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정호 씨는 5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막상 직장을 떠나고 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돈 쓸 일이 이렇게 많았나?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쓰고 아이들 교육비를 대고 남는 돈은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고정 수입이 확 줄어들면서 돈을 쓰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했습니다. 적금과 퇴직금도 있었지만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아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계산할 때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되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괜히 지갑을 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샵샵샵. 돈을 너무 아끼기만 해도 문제네. 이정호 씨는 처음엔 무조건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전기,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불도 빨리 끄고 물도 조금씩만 사용했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걸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살다 보면 적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삶의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더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아내와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요. 그 돈 아껴야 해요. 괜히 외식했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도
너무 아껴서 사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벌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최영수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그냥 소일거리 하나 하고 있어. 경비 일하면서 가볍게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시간도 잘 가더라. 경비, 너 그런 거 할 줄 알아? 아니, 원래 몰랐지. 그런데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려줘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정우 씨는 솔깃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몇 년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찾아볼까? 그날 밤 정우 씨는 노인 일자리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샵, 내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대부분 경비, 마트 캐셔, 배달 보조, 택배 분류 등 육체 노동이 많은 직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사무보조 일자리도 많았고 강사나 상담원 같은 일도 가능했습니다. 운 좋게 정우 씨는 주 3일 근무하는 공공기관 상담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니 몇 가지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할 때보다 확실히 부담이 줄었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직장에 나가니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뿌듯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엔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정말요? 당신이 먼저 여행 가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 삶의 질도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우 씨는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아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리한 소비도 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방법은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연금과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작은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투자, 취미를 살린 부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복지 혜택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무조건 아끼기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샵샵샵. 요즘 만날 사람이 없네. 평생을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성호 씨는 7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첫 해에는 이제야 좀 쉬겠구나라는 생각에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점점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며 동료들과 매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만나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에 바빠졌고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도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지냈는데 지금은 만날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약속을 잡는 것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샵샵샵. 친구가 없으면 노년이 더 외롭다. 그렇게 몇 달을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박성우 씨는 문득 아내의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요즘 집에서만 있으니까 말수도 줄어들고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친구들이랑 좀 만나면 어때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와 가족을 챙길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동창 친구인 김영호 69세 씨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나? 바쁘지. 동네 친구들이랑 당구도 치고 등산도 다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해. 와, 부럽다. 난 그냥 집에서 TV만 보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락 안 하고 기다렸지. 너 나랑 같이 모임 하나 가볼래? 그렇게 해서 성우 씨는 친구가 소개해준 동네 산악회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괜히 혼자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모임에 나가다 보니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이도 비슷했고 고민도 비슷했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젊었을 때의 추억을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산을 오르고 끝나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성우 씨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랑 어울려야 사는 맛이 난다니까. 산악회를 시작으로 성우 씨는 다른 모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이 더 활기차졌습니다. 관계도 노력해야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고 서운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 본인이 먼저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한번 볼까? 아빠, 바빠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알겠다. 그럼 내가 편한 날 말해줘. 예전에는 거절당하면 서운했지만 이제는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도 부담 없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면 인생의 후반부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 외로움을 느낀다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문화센터,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따뜻하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픈 몸도 참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관계도 억지로 유지해야 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걷고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고 필요하면 가벼운 일이라도 하며 소득을 만들어 보십시오.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외로워집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더욱 행복하려면 건강, 경제적 안정,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을 챙기고 돈을 계획적으로 쓰며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즐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복한 노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